그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을 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차세대 전략 자원과 기술의 미래. 세계 30여 개국의 장관급 인사들과 MIT 옥스퍼드 베이징대 도쿄대 프랑스 폴리테크니크 출신 기술 석학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었다. 사실상 기술 전쟁 전야였다. 회의장 안은 일찍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과 유럽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원자력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중국과 인도는 희토류 광물 확보 문제로 날을 세웠다. 사우디와 UAE 대표단은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앞세워 단단히 뭉친 채 회의장을 압도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모든 관심은 오후 2시 한 무명의 한국계 미국인 교수의 발표로 쏠려 있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중위권 국립대 교수. 이력도 화려하지 않고 수상 경력도 미비했다. 발표 제목 또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21세기 전략 자원의 변화 실리콘의 시작. 모두가 흘려듣던 이 평범한 발표는 단 15초 만에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게 된 진짜 이유는 모레입니다. 그 순간 청중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모레? 그 흔하고 싸구려 자원? 중국 대표단 일부는 조용히 웃었고 사우디 측은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앞줄에 앉은 영국 교수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교수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모레는 사막 한가득입니다. 사우디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전체가 모래의 제국입니다. 그게 전략 자원이라면 세계는 이미 우리의 것이죠. 미국 측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모래야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보다 차세대 원전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 자원 아닙니까? 하지만 교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래는 지금부터 제가 말할 모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교수는 이어진 발표에서 몇 장의 그래프와 수치를 제시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반도체 생산 증가율,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반도체 수율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스크린에 커다란 문장이 등장했다. 1kg의 모래 10만 달러의 반도체 칩. 순간 회의장엔 정적이 흘렀다. 미국 대표단이 몸을 앞으로 숙였고 일본과 독일 대표단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교수는 말을 이었다. 반도체의 심장부는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실리콘은 모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모래 중에서 99.999%의 고순도를 가진 반도체용 실리카는 단 3%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강과 산에서 채굴됩니다. 청중은 혼란에 빠졌다. 중국 대표단은 소곤거렸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모래가 있다고? 우린 사막이 수도 없이 넓은데? 말도 안 돼. 사우디 측은 얼굴을 붉혔다. 모래는 우리 주력 자원입니다. 반도체용 모래가 따로 있다 해도 가공 기술을 개발하면 해결될 문제죠. 하지만 교수는 스크린을 넘기며 덧붙였다. 사막의 모래는 둥글고 연약하며 해풍과 모래폭풍에 의해 결정질 구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건설에도 유리에도 반도체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70%가 산악 지형입니다. 그리고 강은 짧고 가파르며 빠르게 흐르죠. 이 환경은 결정질 규사를 고스란히 강 하류에 축적시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이제 상황은 반전되었다. 조롱은 사라지고 질문이 이어졌다. 그럼 한국이 그런 고품질 모래를 가지고 있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전략 자원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모래는 단가도 낮고 누구든 수입해서 가공할 수 있잖아요. 혹시 한국이 그런 자원도 무기화하겠다는 뜻입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래의 지정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기술이 결합된 순간 그것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그 말과 동시에 회의장 스크린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모래 한 알로 세계 반도체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발표의 끝이 아니라 전 세계 석학들에게 던지는 도전장이었다. 회의장 한쪽에서 손이 올라갔다. 이번엔 독일 연방기술개발청 소속 칼 하르트만 박사였다. 그는 오랫동안 유럽의 산업 가공기술을 연구해온 권위자였다. 교수님, 지질학적 이점만으로는 자원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자원이란 건 산업화 활용 시장 통제까지 가능해야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래는 전략 자원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원재료 아닌가요? 매우 정중했지만 명백한 반론이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래를 국가 전략으로 바꾼 이유는 바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기술자들과 정책의 힘 덕분입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거대한 그래프 3개가 나란히 등장했다. 한국의 반도체 특허 출원수 1995만 2023, 고순도 실리카 정제 기술 투자 추이, 실리콘 웨이퍼 가공 산업의 생산성 곡선. 모든 그래프는 한 방향을 가리켰다. 우상향. 그리고 그 곡선의 출발점은 1997년, 바로 IMF 외환위기 시기였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존을 위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순도 가공과 나노 기술 분야는 생존 전략이자 도전이었죠.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순도 99.999%의 고순도 실리콘으로 변환하려면 수십 단계의 정제와 세척, 고온 열 처리, 불순물 제거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채굴이 아니라 정밀 과학의 영역입니다. 회의장에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 공정 기술은 누가 개발했습니까? 미국의 장비 없이도 가능한 기술입니까? 이 질문은 의도가 뚜렷했다. 한국이 가진 것이 장비와 설계는 미국의 거지라는 지적이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한국은 초창기엔 많은 기술을 수입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수입한 기술을 가장 빠르게 내재화하고 현장화시킨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삼성전자의 2005년 구미 공장, 그리고 그곳에서 모래를 1mm 크기의 웨이퍼로 깎는 현장 기술자들. 이분들이 바로 한국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한 알의 모래도 허투루 다루지 않습니다. 불량률 0.0001%를 위해 매일 수천 번의 공정 반복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우디 대표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래도 미국이 초고순도 석영 원료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기술은 있어도 원재료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점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이 이 발표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대한민국 고순도 자립 전략, 해외 광산 직접 투자. 한국은 지난 10년간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의 석영 광산에 지분을 투자해 안정적인 원료 수입선을 확보했습니다. 합성, 실리카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은 2021년 인공합성 석영 결정 성장에 성공했고 현재는 시제품 단계에서 상용화 실험 중입니다. 고부가 가치 가공 기술 집중. 미국과 유럽이 채굴 원료를 가진다면 한국은 그걸 10만 배 가치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kg의 원료 석영은 미국에서 $2지만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거치면 한 개의 칩으로 $15만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진짜 전략 자원은 가공 기술입니다. 중국 대표가 발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장비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EUV 리소그래피 장비는 네덜란드, 설계는 미국, 소재는 일본입니다. 한국이 그 모든 걸 자립했다고 보기엔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요? 회의장이 다시 뜨거워졌다. 의심의 눈초리, 무거운 공기, 사방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교수는 침착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데이터를 보시죠. 2019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6개월 내 국산화율 변화, 불화수소 국산화 80%,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유럽 대체 수입,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00% 국내 개발 완료. 기술은 종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용과 적응 속도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 대표가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독일 대표는 발표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미국 대표단 중 몇몇은 속삭였다. 이 정도까지였나? 한국 과소평가했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터졌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모래 자체보다 그걸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정책으로 만든 시스템이 전략 자원이란 말씀이군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자원은 모래가 아닙니다. 모래 한 알도 소중히 여기는 기술자 문화와 그걸 키워낸 사회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가 흔하다고 무시한 자원, 그 한 알의 모래에서 한국은 반도체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장은 매우 위험하군요. 침묵을 깨며 조용히 입을 연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의 하이탐 알-라시드 박사였다.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한쪽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모래가 전략 자원이라는 발상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계 패권까지 연결된다는 건 다소 과장된 해석 아닐까요? 결국 교수님의 이야기는 특정 국가를 미화하기 위한 서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이어서 중국 대표단의 리밍 교수가 손을 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 역시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분명 통계와 그래프로 잘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방향이 모두 하나의 국가, 즉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서술입니다.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다. 몇몇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눈을 찌푸렸다. 의심의 눈초리가 단상 위 발표자를 향해 일제히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용히 앉아있던 독일 대표단도 질문을 던졌다. 실례지만 혹시 이 연구가 한국 정부나 특정 기업의 후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발표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어서요. 그 말이 나오자 발표자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이 이어졌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빠르게 싸늘해졌다. 조금 전까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몰입하던 몇몇 인사들조차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혹시 이 발표 정말 편파적인 게 아닐까? 정말 이 교수 한국 정부 대변하러 온 건가? 속삭임이 퍼졌고 분위기는 발표자에게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다. 그 순간 발표자는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조명이 그를 따라가며 회의장 중앙을 비췄고 그는 참석자들 앞에 섰다. 그는 회의장 전체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미래의 패권의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을 이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발표는 특정 국가를 위한 미화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팩트는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어떤 속도로 기술을 축적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순간 사우디 대표가 다시 말을 이었다. 교수님,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래 하나로 국가 전략까지 논하는 건 과장입니다. 모래라면 사우디에도 중국에도 심지어 사하라에도 넘쳐납니다. 그걸 무기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 순간 중국의 리밍 교수가 나를 세우며 말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리소그래피 장비는 네덜란드, 반도체 설계 툴은 미국, 실제 가공 장비의 핵심도 일본입니다. 한국은 그저 잘 따라온 나라일 뿐입니다. 자체 기술로 뭔가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말은 한층 더 날카로웠다. 교수님, 결국 이 모든 발표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더 이상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애국심에 기반한 자기 확신처럼 들립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뒤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집중해서 발표를 듣던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회의와 경계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공격이 들어왔다.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교수님, 한국의 대기업들과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혹은 정부기관과 연구 공유 같은 걸. 이 말은 발표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의심하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단 한순간 발표자는 완전히 고립된 듯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고요한 정적. 몇몇 참석자들은 시계를 보았고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발표자는 조용히 단상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의 얼굴엔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 데이터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그 비판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 사실만큼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누군가의 하청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다시 단상으로 집중되었다. 발표자는 말을 이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던 순간이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없이는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그 모든 소재를 자체 개발하거나 해외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습니다. 청중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밍 교수조차 눈썹을 찌푸리며 귀를 기울였다. 그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적응이었고 더 나아가 혁신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장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술력은 위기 앞에서 살아남는 속도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재, 네덜란드의 장비, 유럽의 설계 툴을 쓰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연결하고 가장 빠르게 최적화하고 무엇보다 가장 높은 수율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한국입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던졌다. 여러분, 자원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원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속도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조롱과 의심이 사라지고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발표 슬라이드가 등장했다. 마지막,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 모래 한 알이 만든 제국의 진짜 이야기. 잠시 정적이 흐르던 회의장. 그동안 조롱하던 시선들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요히 발표자의 마지막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국이 가진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석유도 없고 희토류도 부족하고 광산도 변변찮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모래 한 알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음 장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수십 명의 반도체 기술자들이 고요하게 실리콘 웨이퍼를 다루고 있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은 정교했고 그 안에서 모래는 하나의 두뇌로 태어나고 있었다. 저는 2년 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기술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모래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래 한 알에도 혼이 담기게 만드는 문화에서 반도체가 나오는 겁니다. 회의장에 앉은 학자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이 발표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듯한 눈빛이었다. 발표자는 말을 이었다. 이 발표의 핵심은 단지 모래가 전략 자원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장 흔해 보이는 것도 누군가는 가장 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곧 세계를 움직이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한국은 그렇게 살아온 나라입니다.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더 정밀하게 쓰고, 불가능하다면
다르게 해결하는 법을 배운 나라입니다. 사우디 대표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중국 대표조차 팔짱을 풀고 발표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검은 배경 위에 단 하나의 문장. 모레는 미래다. 그 문장이 뜨자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세계는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모래, 기술, 사람 문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태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였을 때 그 나라의 미래는 비로소 진짜 자산이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시 후 회의장 뒤편에서 조용히 박수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하나둘씩 이어진 박수는 곧 회의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처음엔 조롱했던 사람들, 의심하던 학자들, 심지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대표들조차 작은 고개 끄덕임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모래는 더 이상 흔한 자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가장 평범한 것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만들어낸 나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발표가 만들어낸 변화,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모래 한 알도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전략이 됩니다.